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의 코파일럿과 그 OCR을 구현하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대한 설명을 조금 길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시작을 해서 코파일럿 화면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금 지난 시간에 MS IPL을 통해서 코파일럿을 사용한 후 OCR을 글자 추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태스크 이제 IPA에서의 어떠한 이제 흐름 기반으로 어떠한 이제 태스크를 가져올 때 이렇게 드래그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 태스크를 그냥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 라이브러리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그냥 과거의 템플릿으로 그냥 활용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사용 문법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자체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바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자, 지난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시작까지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이제 실행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을 딱 눌렀을 때 창이 바로 시작이 되고 코파일럿의 사이트가 들어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었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크롬이 될 수 있고 다른 걸 쓰실 수 있지만 저는 가급적 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시작을 이거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생태계에서 하나로 유기적으로 흐르기에는 이 엣지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엔 어떤 걸 해야 되죠? 자, 제가 아까 바로 닫긴 했는데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죠. 지금 이 부분 깜빡깜빡 되는 거리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 이제 값을 넣고 저장, 이제 엔터를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IP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르면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알아서 이게 챗GPT는 오픈AI에서 이제 오픈AI에서 이런 이제 생성형 AI로 텍스트 기반으로 나온 이제 챗GPT라고 부르고,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러한 이제 생성형 AI로 텍스트 기반으로 보여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달리라는 이제 오픈AI에서 따로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이미지 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화된 모듈도 우리가 GPT-4를 이용해 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냥 이 부분은 좀 참고차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찌 되었든 우리는 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키를 보내줘야 됩니다. 키를 보낼 때 키 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저는 여기서 키 보내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그대로 가져오면 키 보내기가 나오는데, 자, 포그라운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포그라운드 창을 할 거고요. 이 포그라운드 창은 그냥 떠 있는 화면 자체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저는 어떤 걸 쓸 거냐면 IPA란 무엇인가라는 걸 그대로 치겠습니다. 자, 그대로 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다시 한번 다시 실행을 누르시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시작이 될 거고요. 실행이 되면 여기서 IPA란 무엇인가, 여기까지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여기까지 그냥 바로 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타이핑이 여기까지 원만하게 잘 됐고요. 자,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키를 보내겠습니다. 키를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거라냐, 엔터 값을 눌러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게 특수키 삽입에서 저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함수키, 숫자 키패드, 엔터, 여기 있네요. 엔터를 눌러볼게요. 엔터를 누르면 리턴 값이 나오는데 이게 엔터로 표시되는 것 같네요. 엔터를 눌렀을 때 리턴 값이 되고, 저는 여기서 그대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포그라운드 창으로 IPA란 무엇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을 눌러, 즉 엔터 값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해서 그 답변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이 되고요. 엣지를 시작을 하고 IP란 무엇인가 해서 엔터까지 누른 상태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이 바로 나오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고요. 저는 아무것도 핸들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IPA 즉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 기다리는 시간을 저는 흐름 대기라는 쪽에서 흐름 대기 제가 이제 다시 좀 닫을게요. 닫고 흐름 대기라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대기만 치면 보통 나오거든요. 그리고 흐름 제어 쪽에서 대기가 있거든요. 이 대기를 끌겠습니다. 자, 어떤 거요? 이 대기 왜 끈다고요? 이쪽으로 끄는 이유는 어쨌든 이 코파일럿이 답변을 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되죠. 완벽하게 답변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대략 한 1분 정도, 60초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대기를 시켜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초베이스고요. 저는 이제 60초를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60초가 기다리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대기가 뜨는데 이게 한 60초까지 기다려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IPA란 무엇인가 해서 코파일럿 IPA는 반복적인 작업을 소프트웨어 로봇이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IPA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코파일럿이 알아서 나옵니다. 네, 여기서 사실 별다른 거는 없어요. 별다른 건 없는데 그냥 질문을 하고 기다릴 때까지 조금 대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다시 아까 제가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계속 실행 중이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시간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 대기창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60초를 셀 때까지. 60초가 세지면 이제 종료가 되고 원만하게 이제 종료가 완료가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한 대략 한 5, 6초 정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5, 6초를 끌었기 때문에. 네, 5초 정도가 됐고 이제 바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즉 60초를 대기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웹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캡처를 할 거예요. 웹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캡처를 할 거면 자, 웹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부분을 어디 있나요? 웹페이지에 스크린샷 캡처 여기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캡처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웹브라우저 인스턴스는 어떤 걸로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브라우저 그대로 가져온 부분을 그냥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캡처는 어떤 걸 써요? 캡처? 특정 요소를 쓸 건데 저는 UI 요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떤 걸? UI 요소를 추가를 하면 이제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이 창을 그냥 작게 한 다음에 이제 창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찍히고 검색이 찍히고 코파일럿 찍히고 이러는데 자, 제가 코파일럿의 사이트를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쪽 가운데 영역을 핸들링을 하기에는 이렇게 전체를 다 찍어주는 것 같아요. 즉 아무래도 이제 어떤 RPA 기능으로 이 자동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함부로 가져가는 걸 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소적인 부분을 좀 차단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이 파이썬으로도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찍으려면 저는 웬만하면 이 코파일럿 안에 있는 내용을 찍고 싶은데 이게 지금 바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클립, 서프 이 블루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즉 스크린샷 대상을 잡을게요. 그래서 컨트롤 좌측 컨트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을 그냥 어떤 포인트를 잡고 여기에 UI 요소가 저장이 되고요. 아까 제가 찍은 게 바로 이렇게 커서만 되고 있으면 아까 전체 화면이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찍히면 저장을 누르면 되고요. 자, 캡처까지 했습니다. 그럼 캡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다 넣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림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에. 그래서 그림판에 넣는데 자,
여러분들 저는 윈도우즈 11입니다. 윈도우즈 11에서는 사실 응용 프로그램 경로가 시스템 32에 있지 않고 어떠한 프로필 안에 그 프로필 안에서의 어떤 특정 경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건데요.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여기서 이게 보이시죠?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놓고 그 안에서 응용 프로그램 경로를 저는 복사한 값을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제 경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프로필이 있고 어찌되었든 MS 페인트 즉 그림판이 있는 경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경로를 그냥 이렇게 넣어 준 거고요. 최대화해서 어찌되었든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크게 화면을 크게 가장 크게 해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다른 건 안 넣고요. 그냥 응용 프로그램 실행까지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시작을 하고 어찌되었든 RPA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고 뭐 아까 제가 이제 어디까지 한 거냐면 이제 메모장까지 열었습니다. 메모장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림판까지 열었습니다. 자, 그림판까지 열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뭐 이제 36초 아까 기준으로 한 1분 5초에서 끝났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대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기다리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뭐 장단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흐름도를 한뭐 6, 7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차라리 파이썬을 한 줄로 끝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필요한 거 쓰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그림판이 이렇게 다 열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클립보드 해가지고 저장해서 컨트롤 V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자 컨트롤 V까지 넣어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줬냐면 이 부분은 사실 자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즉 어떤 거냐 MS 페인트를 제가 했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V를 바로 누르면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이전에 테스트를 할 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되게끔 하려고 창의 UI 요소를 한번 클릭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창의 UI 요소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저는 밑에다가 넣어 줄 거고요. 창의 UI 요소 클릭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값을 이제 끌고 오면 이제 UI 요소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저는 UI 요소 추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추가를 하면 어디다 넣었냐? 자, 여기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다 넣을 거냐면 이제 MS 페인트를 최대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MS 페인트 해서 제가 열긴 했어요. 열긴 했으면 이 부분에서 제가 그룹 부분 있죠. 이 그룹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왼쪽 컨트롤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서 이 부분을 UI 요소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 클릭으로 우리가 정보를 이제 딱 클릭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해서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어떻게 지금 끝났네요. 근데 제가 아까 캔버스 그냥 가져온 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해서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의 UI 요소까지 이제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키 보내기를 해서 어떤 걸 할 거냐 컨트롤 V로 한번 해서 컨트롤 V를 해가지고 내가 정보를 가져온 정보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까지 할 건데요. 자 붙여넣을 때 우리가 여기는 어떤 걸 쓸 거냐 화살표 키, 뭐 함수 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정자 삽입을 해서 왼쪽 컨트롤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V를 눌러 주실 때는 어떤 거 누르냐면 그냥 이 가운데 그냥 V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별거 없어요. 컨트롤 레프트 컨트롤 키 한 다음에 여기에 그냥 V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V를 눌러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상 뭐 이번 시간은 사실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저장까지 이제 스크린샷을 잘 컨트롤 C, 컨트롤 V까지 이제 붙여넣기까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P에 대한 질문을 하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좀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 기준으로 한 1분 5초 정도 됐을 때 완료가 됐던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새로운 이제 그림판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50초 지나가고 있고요. 대기에서 사실 60초를 저는 기다리지만 이거는 되게 굉장히 길게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잡아준 건데, 여러분들은 60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뭐 30초만 하고 그냥 스크린샷 떠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해도 되고요. 스크린샷 넣고 이제 어떤 거예요? 창 띄운 다음에 스크린샷 컨트롤 V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즉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 아까 그 IP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한 부분에서 일단은 제가 종료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컨트롤 V까지 해가지고 이 화면이 나온 부분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한 값을 우리가 다시 불러와서 OCR로 포함한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R 기능까지 한번 확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IPL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자동화할 때 뭐 이미지, 그리고 뭐 챗집 이번에는 뭐 그냥 재미삼아, 그리고 이제 뭐 흥미삼아 이제 챗GPT 그리고 이런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이제 OCR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를 다시 분석하는 것까지 이 과정들을 제가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이제 그 강의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코더였습니다.